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최단기간 합격의 길로 인도해 드릴 한국사 시험 전문 강사 황의방입니다. 자, 3분대 만주 한인사회를 통치하는 자치 조직이 들어섰다라는 거죠. 민족유일당운동의 영향으로 두 개의 정부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혁신의회 그리고 국민부로 이렇게 나누게 되고, 자, 한중연합작전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1928년 뭐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고 혁신의회 산하에 한국독립당이 있죠? 자, 한국독립군이 한국독립당 산하의 군대, 한국독립군과 중국호로군이 연합해서 쌍성보 대전자량 전투에서 승리를 했고, 조선혁명당 산하의 조선혁명군 총사령관 양세봉, 이쪽은 지청천이에요. 중국의용군과 연합해서 영명과 흥경성, 이것만 외우시면 되는데 독호군이에요. 독호군 쌍이라고 외우고 혁의군 영이라고 외우면 됩니다. 조선민족혁명당인데 이 내용 꼭 좀 아셔야 됩니다. 자, 결성 볼게요. 한국독립당, 조선혁명당, 의열단 등이 민족혁명당을 결성을 했다라는 거예요. 분열이 생기는데 사회주의 계통에서 민족혁명당을 주도합니다. 그러니까 민족주의계가 참고 있다가 좀 이따 다 이탈을 해버려요. 사회주의계만 남아있죠. 그러니까 사회주의계가 이름을 조선민족혁명당으로 고쳐버리자라는 거죠. 1938년에 한커우에서 조직합니다. 중국 관내에서 결성된 최초의 한인 무장 부대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이게 단골 출제예요. 자,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1940년대 우리나라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자라는 거죠. 자, 보세요. 임시정부가 이동합니다. 1932년 상하이 사변이 터졌기 때문에 이동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32년 항저우, 전장, 창사, 관저우, 뉴저우 계속 이동하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임시정부가. 그러다가 1940년 충칭에서 정착을 하는 거예요. 1940년에 충칭으로 갔어요. 통합운동이 전개가 되고 이 많은 당들이 하나로 합해집니다. 이름은 한국독립당으로 하고 위원장은 김구와 맡기로 하자라고 해서 일당으로 통일이 돼버립니다. 체계 변경이 1940년 주석제로 변경됩니다. 그리고 1944년 부주석도 만듭니다. 여기에 부주석에는 김규식 선생이 여기 앉게 되고, 조성의 삼균주의가 건국 강령이고요. 임시정부가 좌우 통합이 되는데 1942년입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보자. 1935년 저 북쪽에서 내려온 민족혁명당이 있었지요. 민족주의계예요. 나는 못 참겠다 그래서 이탈을 합니다. 그래서 임시정부 산하에 여러 당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회주의 쪽으로 보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1937년에 조선민족혁명당을 만들고 그 산하에 1938년 조선의용대가 만들어집니다. 자, 임시정부 산하의 한국독립당으로 일당으로 통합됐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 산하에 한국광복군을 조직합니다. 충칭에 김원봉의 조선의용대 대부분은 한국광복군으로 흡수되게 돼요. 자, 여기에서 봐봐. 1942년에 이쪽 빨간색이죠. 좌. 이쪽 파란색이죠. 우가 어떻게 됐어요? 통합됐죠. 그래서 좌우 통합정부가 42년에 만들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 세력들은 이동합니다. 충칭에서 화북지역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라고 이름을 바꾸는 거고, 김두봉의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는 조선의용군으로 바꿔요. 자, 조선의용군으로 바꾸고 그리고 나서 독자적으로 일본과 전쟁을 합니다. 더욱더 전력이 정비되고 강화된 한국광복군이죠.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독립전쟁을 활발하게 시작을 합니다. 자, 한국광복군에 대해서 무조건 한 문제 나와요. 충칭에서 한국광복군을 만들었고, 지청천이 총사령관이고 부사령관은 김원봉. 자, 군사력 보강했습니다. 조선의용대 흡수했죠. 태평양 전쟁이 터집니다. 언제? 1941년. 이 일본 놈들이 진주만을 습격해요. 그 순간 우리는 대독, 대일본 선전포고를 하게 됩니다. 연합군이 결성이 돼서 미얀마, 인도에서 일본, 독일 할 것 없이 제국주의와 전쟁을 하는 이런 전쟁이 1940년대 시작되고, 그래서 우리는 포로신문, 암호문 번역, 전단 작성하고 회유 방송 이런 역할들도 다 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미국과 활발하게 우리가 전략 전술을 짰는데요. 중국이 주둔한 미군 OSS 부대하고 우리가 연합해서 국내 전진군을 편성합니다. 특수훈련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비행대까지 편성해요. 자, 우리 진격하자 짜 했는데 일본 놈들이 무조건 항복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작을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국내 진공작전을 성공하지는 못했다라는 거죠. 자, 이제 현대사로 들어왔습니다. 국제회담입니다. 카이로 회담이 열렸습니다. 일본 놈들이 한국으로 갈 것이다. 항복하고 나면 식민지를 그냥 놔둘 것이냐, 해방을 시킬 것이냐, 이런 회담이 진행이 됐어요. 적당한 절차와 적당한 시기에 한국은 독립시켜 줄 것이다 라는 미국, 영국, 중국의 회담이 있었으니 그것이 카이로 회담.
자, 그리고 1945년 얄타에서 회담을 하는데 소련이 대일 참전을 합니다. 적국으로 참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일정 부분 친탁 조치하면 되는 거 아니야? 회담이 있었으니 얄타 회담입니다. 포츠담 선언이 있었는데 일본에 무조건 항복을 요구합니다. 카이로 회담의 내용을 재확인시켰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원폭 터진 다음에 애들 정신 못 차리고 항복을 하는 거지. 그래서 광복이 되었다라는 거죠. 자, 광복 직후 상황을 한번 볼게요. 정리합시다. 광복준비위원회요. 여운형과 안재홍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중도 좌세력, 중도 우세력 안재홍이 결성을 했고요. 전국 지부를 설치를 했고 이들이 얘기한 것은 치안입니다. 그래서 치안대를 조직을 하고 38도선 합의를 봤어요. 미국과 소련이. 북한은 소련군이, 남한은 미군정이 이렇게 지배하게 됐다라는 거죠. 미군 정권이 들어옵니다. 자, 38도선 이북 지역 소련이 들어오고 소련 애들은 쭉 내려오면서 이 북한 쪽에 사회주의 국가를 세워야겠다라는 거죠. 조금 쉬었다가 들어가도록 할게요.